자, 4번부터 볼게요. 네. 이건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지. 이거를 뭘 해야 될지를 좀 도식화해 주자면 첫 번째로 축의 위치를 파. 두 번째는 축 기준으로 범인의 그래프 그리기. X 범인의 그래프. 그 다음 최대 최소 확인. 자, 축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서 써보세요. 고쳤어? 어디 있어? 이 뒤는 어떻게 생긴 거야? 뭐라고 쓴 거야? 그러면 꼭지점 x좌표가 뭔데? 야, 지금 선생님이 둘러봤는데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여. 선생님이 왜 오늘 처음에 그 말을 했는지 알겠어?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를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수요일 날 수업하고 가서 집에 가서 풀어봤어. 표준형으로 못 고쳐서 최대 최소 문제 한 개도 못 풀겠어. 그 상황에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와. 그거를 밥 먹는 걸로 비유를 해보자. 내가 수요일 날 집에 가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어. 나는 밥을 못해. 밥을 아무도 안 해줘.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명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러 카톡을 하고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지금. 아니 표준형도 못 고침 지금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틀 뒤에 와 숙제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자. 나는 표준형으로는 못 고치지만 축은 바로 알 수 있다. 있어? 얘 축 뭐야? 쟤는?
x는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 네. 마이너스 네. 고쳤어? 고쳐서 봤어요. 몇 나와? 불러봐시. y는 3 괄호치고 x 플러스 6분의 1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5니까 잠시만요. 60일 아니야? 예. 큰일이네. 나는 이것도 표준형으로 못 고치겠는다. 얘는 고칠 수 있어? 태겸이는? 지란이는? 근데 얘는 못 고치겠어? 민서는? 얘 고칠 수 있어? 어? 어. 표시를 못 하겠다고? 얘는 그럼 축이 뭐야? x는 1이 축이에요. 얘는. 자, 이게 그러니까 얘들아 이 얘기거든.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는 완전 제곱식이 뭐야 얘들아? x는 x의 제곱.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괜찮지? 요게 있는 완전 제곱식이 이거야. 근데 1은 없었으니까 빼기 1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가 달려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x 빼기 1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고쳐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4가 꼭지점이다라는 거야. 아래로 볼록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축이라는 거는 여기 얘를 반을 딱 갈라주는 이 직선을 축이라 그러는 거야. 이 방정식은 x가 전부 1이니까 x는 1이라고 표현해 주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y는 4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요 제곱 안이 0이 돼주는 형태가 축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애들은 완전 제곱꼴이 잘 보이니까 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는 거지. 얘네들은 이제 앞에 개수가 있고 이러면 완전 제곱꼴이 뭐지? 그게 좀 헷갈려서 잘 안 보인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제일 처음에 제곱은 그냥 이렇게 써주라고 x로. x 제곱은 x로 써주고 마이너스 2x는 x 없애고 요거 반만 써주라고 이렇게. 그거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맞잖아. 네. 민서야 내가 한 지금 얘기 이해돼? x 제곱은 그냥 x 형태, 마이너스 2x는 x 없애고 요거 반. 괜찮아? 그거 제곱을 하면 이 모양이 생긴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상수항이 지금 이 부분 제곱이지, 완전 제곱식 생각해보면. 네.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빼주고 상수항을 플러스 5를 해주면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거기에 입각해서 요 세 개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선생님? 선생님이 얘들아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선생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던 학생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 그러니까 니네들은 굉장히 평균 안에 있는 학생들이야. 얘들아. 알겠어? 니네가 뭐 수학 실력이 좀 떨어지든 말든 평균 아니야. 뭐 이런 학생도 있어. 고2인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도 못함.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민서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뭐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계산할 수 있어? 어. 6분의 5.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6분의 5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균치에서 엄청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어? 네. 그리고 니네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 세겸아, 네. 중학교 3년 동안 수학 문제 몇 문제 푼 거 같아? 400인데 지금. 300문제 정도 푼 거 같아? 보통 문제집이, 중학교 문제집이 한 800문제 정도 되거든? 한 번에? 네. 그럼 300문제 풀었으면 3분의 1번도 안 푼 거야. 그리고 3년이면 1000일 넘잖아. 그럼 3일에 네 한 문제씩 풀었다는 얘기거든? 3년 동안? 맞지? 3일에 한 문제도 안 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3일에 한 문제조차도 안 풀었는데 지금 네 수학 실력이 그 정도에 걸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네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수학 실력이 더 좋아지려면 훨씬 많이 풀어야 돼요. 3년 동안 몇 문제를 푸는데 나 300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이 뭐라고 생각했어? 1년에 몇 문제 푸냐? 그럼 900문제 풀었어? 아 근데 잘 가늠이 안 돼요. 뭐 900문제 풀어봤자 하루에 한 문제도 안 푼 거야. 그럼 엄청 적게 풀었죠. 민서야, 숙제 하루에 한 문제만 할 수 있어? 그래, 별로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 수학 실력이 좀 덜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알아, 얘들아. 수학이 잘 풀리면 조금 더 낫겠지. 근데 안 풀리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그걸 좀 극복해내야 됩니다. 수학은. 선생님이 되게 극단적인
부분에 있는 한 학생도 좀 알려줄게. 선생님이 중1 때 고등부로 들어왔었는데 걔가 나한테 고등부에 들어왔을 때 이미 미적분을 2번 정도 봤다고 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나랑 미적분을 한 번 더 같이 하고 마풀로 한 번 같이 했어. 참고로 마풀 미적분을 2065문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하를 풀었는데 내가 조금 더 해주려고 옛날 한 7, 8년 전쯤 있었던 1차 변환까지 껴서 2, 300문제 정도 껴서 기하를 마풀로 했어. 마풀 기하도 2000문제가 넘었던 것 같아. 거의 2000문제 정도 됐던 것 같아. 그게 한 4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오버스펙이어서 수능을 풀려봤더니 88점 나오더라. 그러니까 4개월 동안 4,000문제 넘게 푼 거야. 중1이. 걔가 그 정도 양으로 니네 고1이 됐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니네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난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되게 많이 푼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진짜 하루에 한 문제도 풀기 힘들어요. 그게 얘들아 3년을 해도 한 문제 풀기 힘들다면 진짜 재미없겠지.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라는 건 없어. 선생님도 되게 몸치거든. 내가 지금 아이돌한테 가서 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한 1년 이상은 고생할 것 같아. 근데 1년 동안 배우면 그래도 니네보다는 잘 출 수 있을 것 같아. 아닌데요 쌤, 저 댄스? 민서 춤 잘 추노? 그러니까 1년 동안 춤을 배웠는데 아직도 전혀 못 추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 선생님도 니네들한테 빨리빨리 찾아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니네들도 더 어필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필을 안 하는 이유는 단순할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라는 증거야. 자, 가볼게요. 자, x 마이너스 2 제곱 여기까지 나 못 알아듣겠는 사람. 저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니네들 좀 편히 이해하라고 그냥 저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야. 민서 괜찮아 이거? 지한이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민서야 여기서 상수항이 뭐야? 얘 제곱했을 때 나오는 상수항 뭐야? 그러면 빼기 4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플러스 3 해주니까 x 빼기 2 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럼 이 식 봤을 때 꼭지점 2, 마이너스 1 축의 방정식 x는 2 뭐 똑같은 얘기야. 요거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야? 뭐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태겸아 상수항 뭐야? 9요. 그럼 빼기 9하고 빼기 1이랑 합쳐지니까 빼기 10 된다는 거야. 꼭지점 뭐야? x는 3. 3, 마이너스 10 하고 x는 3. x는 3은 축의 방정식이죠.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 다음 얘는 지한아 그럼 뭐의 제곱이야? x 음. 마이너스 그렇지. 요거 제곱이라고요. 네. 됐어요? 그럼 상수항 4분의 25인 거 보이나요? 네. 그럼 빼기 4분의 25 해주고 더하기 7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x 빼기 2분의 5 제곱 4분의 28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꼭지점 좌표 2분의 5, 4분의 3 축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5 괜찮습니까? 됐어? 자, 그 다음은 이 앞에 개수가 달려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야. 거의 똑같으니까 잘 봐, 얘들아. 선생님이 요 2로 묶어주라 그랬어. 두 번째 항까지.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은 똑같아. 이 모양 나오려면 무슨 제곱이어야 돼? x 빼기 1 제곱이어야지. 괜찮습니까? 근데 2가 곱해져 있어. 자, 얘 상수항 1이지. 2랑 곱해지니까 상수항이 2가 되지. 그러니까 빼기 2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꼭지점 1,5고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에요. 괜찮아? 여기도 해보자. 3으로 묶어. 자, 재윤아, 이 모양 나오려면 뭐의 제곱이어야 돼? 6분의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x 플러스 6분의 그렇지. 요거 반이라는 건 2분의 1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이 36분의 5에다가 3 곱한 거잖아. 36분의 25에다가 3 곱한 거니까 12분의 25네요. 됐어요? 그거 빼주고 플러스 1 이거 정리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표준형으로 고쳐보세요. 이제 이거. 쌤 11번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싫은데요. 민서야, 영어가 싫어, 수학이 싫어? 그럼 영어를 더 잘하긴 해? 그건 아니야? 근데 중학교 때 성적을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좀 나? 선생님이 영어 쌤한테 고2 한 타임을 양보를 해줬어. 보강을. 그래서 민서야, 내가 영어 보강 시간에 너만 데리고 올게. 너무 괴롭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과서 문제들 풀면서 안 되는 걸 좀 보완해보자. 영어가 더 낫다라는. 팍팍 어필해. 알겠어, 진서야. 우리 선생님들 문제 5문제만 풀면 집중력 바닥이 오고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알겠어, 민서야? 니네들이 무슨 상담을 하던
니네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상담 더 잘해줄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5년 동안 고등학생만 봤잖아. 중학생도 보긴 했구나. 자, 고쳐보자. 3 묶어줘. 네. 민서야, 요 모양 나오려면 뭐 제곱이어야 돼? 플러스 요거 반 3분의 1 반 3분의 1에다 2분의 1 곱한 거 6분의 1 괜찮아?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분수 더 쓰면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냥 괜찮아? 자 그러면 상수항 36분의 1에다가 요 3 곱한 거죠 그치? 그럼 그거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지안아 그러면 저거는 축의 방정식 뭐야? x 마이너스 6분의 1. 자 정확히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그려주면 돼 x축 그리고 축에다가 이렇게 선 그어 x 빼기 6분의 1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여기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헷갈리시는 분 있습니까?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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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서 헷갈리니? 좀 보태주자면 얘들아 이 2차 세계 x 제일 큰 걸 넣어본다 그러면 보자 x에 만만 넣어도 1억 되지 네. 만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 d는 겁나 찌꺼기지 5만 플러스 마이너스 5만 플러스 4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인 애는 조금만 큰 수를 집어넣어도 엄청 커져 엄청 커진다고 계속 증가한다고 얘는 큰 수를 집어넣을수록 엄청 증가하고 위로 볼록은 큰 수를 집어넣을수록 엄청 작아지는 거니까 앞이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거야 알겠어? 예. 자 근데 x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0부터 2까지래 네. 자 0은 마이너스 6분의 1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x 범위는 이 사이지 네. 그럼 이 범위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이쪽이라는 거야 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 일부만을 갖고 최대 최소를 지금 따지는 거야 예. x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 자 그럼 x 뭐 넣었을 때 y 값 최대돼? 2. 뭐 넣었을 때 최소돼? 0 넣었을 때 최소되죠 보입니까? 예. 자 그래서 x에 0 넣었을 때 y값 마이너스 5네 그러니까 여기는 0, 마이너스 5야 그럼 예. 좌표가 2 넣었을 때는 12 더하기 2 빼기 5 2, 9인가? 그러니까 최대값은 9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 7번 좋아
7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는 거지? 중주 뭐가? 판별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예. 됐어요? 예. 자, 연립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3x 플러스 k.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빼기 k는 0. 예. 자, 그럼 판별식 써주면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k는 0. 0. 됐어? 예.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안양이 얘들아 내신 수학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수능에 비해서. 네. 이건 반대로 얘기하자면 니네가 시험을 봤을 때 더 충격을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쉽잖아 이 정도. 근데 7번이 K 값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 구하는 문제. 좋아 좋아.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2니까 요 연립방정식은 뭐가 돼요? X.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뭐야? 1이죠. 네. 됐어요? 네. 자, 그 1이 뭘 의미하느냐? X를. 자, 보면 알겠지만 이 위에 그래프에 x에 1 넣으면 y 뭐 나와? 1이요. 1 나오지. 이 아래도 1 넣으면 1 나오죠. 예. 그러니까 교점이 뭐라는 거야? 1,1. 1,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푼 다음에 x 1 나왔으면 1 써주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y 값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니네가 배웠던 뭐로 할까? 이 연립방정식도 니네 두 개로 배우잖아. 네. 그냥 이 연립방정식으로 배우고 그 다음 단원에서 두 직선의 교점으로 배우잖아. 네. 그럼 이거 연립하면 뭐 나와? x는 1, y는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1,3이다 이 얘기야. 예. 됐어? 1, 3 아래에다 집어넣어도 참 위에다 집어넣어도 참이잖아. 그러니까 교점 맞잖아 그럼. 알겠어? 그거랑 네. 똑같은 얘기인데 한 식이 2차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냥 지금. 알겠습니까? 몇 차식까지 바뀔까? 3천. 2차식까지밖에 안 바뀌어. 걱정하지 마세요. 3차식은 뭐 문제 풀다가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단원으로는 없어. 예. 자, 그래서 8번도 똑같은 얘기지.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두 식을 멀쩡하게 주고 야 교점좌표 구해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얘도 미정계수가 하나 있었죠. 예. 자, 그러면 8번은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했나? 벌써 보드마카가 수명을 다했네요.
자, 두 개의 직선 있어. 연립한다는 얘기야. 이 단원에서는. 네.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자,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대. 근데 그 중 한 교점의 좌표가 2-루트 5래. 네. 요 한 점의 x 좌표가 2-루트 5래. 자, 이거를 방정식으로 해석한다.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민서야, 이거 두 개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뭐야?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근이 2-루트 5라는 걸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태겸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mn 어떻게 구해? 그 X에다가 집어넣는다.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각의수와의 관계에서? 아, 다른 한근은 알파라구나? 시안이는?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루트 5래. mn 어떻게 구해?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5. 2 플러스 루트 5. 2 플러스 루트 5. mn 어떻게 구하냐고 질문이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2 플러스 루트 5 뭐?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5가 mn이라는 얘기야? 아니요. 민서, 자, 이 2차 방정식 한근이 2-루트 5래. mn 어떻게 구하는 거 같아? 소리야. 처음 근거에서 잘 모르겠어? 자, 이게 켤레근 성질이라는 2차 방정식 이론이지. 지금 mn이 유리수라는 얘기가 있니? 예. 자,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2-루트 5면 그거의 켤레인 2 플러스 루트 5가 근이 된다라는 성질이 켤레근 성질이에요. 예. 또 모든 근이 실수일 때 뭐 2 플러스 i가 한 근이면 2-i도 한 근이 된다. 그것도 켤레근 성질이야. 네. 그래서 이 무리수근이 나왔는데 유리수 개수 얘기를 하면 켤레근 성질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안아, 네. mn 어떻게 구해? 근거에서 그렇죠. 더하기가 얼마야? 4. 아니, 네? 아,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야, 이게 4인지 물어보는 건데 내가 니네 실력을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예. 얘네들이 더 쌤도 못하겠지. 이래서 물어보는 거 같아. 괜찮아? 예.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1. 아, 4 마이너스 n. 태연이는 오늘 끝나고 계산 문제 50개 받아라. 됐어? 예. 자, 그러면 켤레근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한근을 찾아내고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mn을 찾아내는 형태의 문제다라는 거야. 네. 민서, 이 계산 너무 어려워? 할만해? 안 할만해 계산? 어느 계산이 어려워? 아래 거?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루트 5가 뭔 거 같아?
없어져요? 빵이죠.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항상 0이죠. 괜찮아? 그럼 됐어? 그러면 4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잖아. 이건 계산할 수 있겠어? 그래서 m은 마이너스 6이다. 됐어? 요 아래 계산할 수 있어? 야, 이게 훨씬 어려운 계산인데? 괜찮아? 복소수도 마찬가지야. 허수도 4-i 더하기 4 플러스 i는 그럼 뭐겠어, 민서야? 없어져요? 네, 판이죠. 재윤아, a 더하기 마이너스 a가 왜 0이야? a 더하기 마이너스 a가 왜 0이야? 같은 수니까. 다른 수인데. 그건 a 빼기 a겠죠. 아, 재현아, a 더하기 마이너스 a가 왜 0이야? 부호가 반대인 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왜 0이냐고요. 지현아, 왜 0이야? A에다가 유리수를 넣으면 민서야,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생긴 모든 애들의 합은 0이야.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에다가 어떤 수를 연산을 했을 때 연산이라는 거는 얘들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있는 건 아니야. 알겠어? 니네들이 고등학교 내에서 배우는 연산 중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연산이 있고 내적이라는 연산이 또 있어요. 되게 많이 배웁니다. 뭐 연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어떤 연산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원소 두 개로 하는 연산을 이항 연산이라고 그래. 이 이항 말고 그 이자는 이동할 때 이자고 이 이항은 두 개의 이항이라는 얘기야. 반항 연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주는 원소가 있어.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이런 걸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뭐를 더해야지 A가 나와? 0. 그렇습니다. 0이 덧셈의 항등원이야. 그럼 곱셈의 항등원은 뭐예요? 항등원 의미를 알겠니? 예. 오케이? 그러면 어떤 수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더니 항등원인 0이 나왔어. 이 수가 뭐야?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이 마이너스 a를 여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예. 그러면 곱셈의 여번은 뭐야? a의 곱셈에 대한 여번은? 뭐를 곱해야지 항등원인 1이 나와? 그렇지, 역수지. 이거를 세팅하지 않으면 연산을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얘들아. 알겠어? 연산을 정의한다는 거는 항등원 여번을 세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항등원 여번을 세팅하는 거는 약속이야. 이유가 없어.
이것부터 연산은 시작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뺄셈이랑 나눗셈은 연산 가치가 떨어져요. 항등원 여건 얘기 세팅이 잘 안 되거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덧셈, 곱셈이 더 정확한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뺄셈이라는 거는 음수의 덧셈이고 나눗셈이라는 건 역수의 곱셈이에요. 알겠어? 니네들 이거 왜 플러스야? 모르지? 내가 중학교 설명된 책 보니까 뭐 대충 설명이 났던데 이것도 항등원 여건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연산에서의 거의 모든 증명은 항등원 여건으로 증명돼. 그러니까 a 더하기 마이너스 a가 0인 건 증명할 수 없어. 이런 걸 공리라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에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다 우리가 만든 약속이니까. 근데 우리가 만든 약속인데 외계인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a 더하기 0은 a라는 걸 정해야지. a 더하기 1이라는 걸 정해야지. 그래야지 a 더하기 2도 정의를 하고. 맞죠? 인서 알겠어? 이렇게 생긴 애들은 무조건 0이야. 누가 왜냐고 물으면 증명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근데 수학에서 증명할 수 없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이 둘 관계를 뭐라 그래? 막지각. 막곡지각이라 그러지. 지안아, 막곡지각이 같다는 건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건 공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알겠니? 참고로 선생님 때는 고등과정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고1 과정에. 자, 됐어요. 자, 근데 태경이가 얘를 집어넣는다 그랬어. 집어넣으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있습니다. 자, 문자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복잡한 식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 되게 막 집어넣어서 내가 쫙 풀어놨어.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싶어? 다 전개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계산. 뭘 계산해? n이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뭐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응. 일단 0이 돼야 되니까 n이 마이너스 6이고 왜 마이너스 6이죠? 저 마이너스 4루트랑 마이너스 2루트랑 이제 해야 되니까 m은 6이고 m은 마이너스 6이고 2m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 여기 계산해서 n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유리수부라고 해야 되겠지. 유리수부는 유리수부끼리, 무리수부는 무리수부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네. i로 묶는 거랑 똑같은 형태지. 근데 이 안이 유리수인데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6이고 n은 그럼 5인가? 똑같이 나오니 얘들아? 네. 이거를 정리한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진짜로요. 이게 더 쉬워, 이게 더 쉬워. 얘가 계산은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이걸 쓰자 이 얘기야. 알겠니? 근데 대겸아 웬만해서는 뭔가 대입해서 구하는 거는 시험 때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 때 아 너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 보는 방법. 그것도 다른 문제 다 풀고 이제 풀 게 없는데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집어넣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됐어?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니네가 정리를 했잖아. 얘가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5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모양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아 그러면 얘가 2가 되려면 m이 모여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나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야 우리 계산하지 말고 좀 이론으로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 다음 10번, 11번 예. 지난 시간에 내가 다 풀어놓은 거네. 맞아요. 어? 자 10번 쭉 보세요. 자 얘네 둘이 k 값에 관계없이 예. 중근을 갖는데 니네 그럼 뭐 하고 싶냐? 내가 니네라면 근데 푸는 방법을 몰라. 나는 그럼 이렇게 풀겠어요. k 값에 상관이 없대잖아. 그러면 k가 0이어도 중근을 갖고 1이어도 중근을 갖고 117이어도 중근을 갖지. 맞냐? 그럼 나는 k에 0을 집어넣겠어. k에 0 집어넣을게. 그래도 중근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는 2bx가 중근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a는 b제곱인 거 아니야? 그치? 뭐 1, 1일 수도 있는데 뭐 2, 4일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네. 그러면 뭐 할래? k에 1 넣어보면 되잖아. 얘도 중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 b에 대한 식 하나 더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니네인데 시험에 봤는데 이 문제 처음 봤어. K 값에 상관없이 중근이래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얘들아 수치 대입법 아니야? 예. K 값에 관계 없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 민서? 아, 어려워 너무? K 값에 상관없다니까 내가 K에 0 넣었을 때 연립해도 중근. 이게 결국 이 두 함수 연립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민서야 봐봐. 여기 A, B, K가 낑겨 있어서 그렇지 지금 함수 입장에서는 X, Y만 변수야. 나머지 애들은 숫자라고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 밑에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X니까 위에 건 2차 함수고. 그치? 네가 배운 내용하고 있는 거야. 문자가 많아서 그렇지. 괜찮아?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수치 대입으로도 풀 수 있는데 얘네들이 K 값에 관계없이 뭐 중근을 갖는다. 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이거 두 개 연립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고.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 괜찮아? 그러면 지금 식 이해도가 낮은 학생은 이 식을 보면 문자가 많아서 헷갈려 하는데 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라는 걸 배우냐? 변수로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야. 지금 변수가 x니까 x 2차, x 1차, x 없는 애들 정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태겸아? 태겸이 장기잖아요. 변수로 정리되어 있는 식 다시 전개하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 이거 넘겨서 이제 민서야 보여? 그냥 단순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 보여? 변수 문자가 많아서 그렇지 그냥 2차 방정식이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야, 여기서 K만 변수여도 나도 못 풀어.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프 그리기도 힘들어져. XK가 변수면. 그러면 요 상태잖아, 얘들아. 얘가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썼는데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쓰세요. 자, 판별식이 중근이니까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는 앞의 내용이랑 다를 바가 없어. 근데 만약에 못했다라고 한다면 문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너희들을 얼마나 배려했냐면 자, 또 난잡하게 이제는 x, y 다 없어지고 문자가 겁나 많지. 근데 이 중에서도 눈에 띄게 하나 보이는 거는 4k 제곱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야. 니네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2차를 없애줬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그러면 K로 묶어주자 이거지. K 있는 거, K 없는 거. 자, 그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들이 다 모여야 된다. 0이 돼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 태겸이가 저번에 실수한 것도 기억나. 태겸이가 얘를 전개했어.
태경아 너의 실수를 지적해서 미안한데 아, 그 다음에 얘를 x의 개수를 보고 판별식을 썼어. 그러니까 판별식 안에 이 2bx 때문에 x가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이 안 돼. 생각나? 왜 변수를 다시 전개하냐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속상해서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이렇게 쪼개버리냐고. 왜 이렇게 x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쪼개냐고. 그거랑 똑같잖아. 그 다음에 왜 얘만 차별해? 민서 형제 있어 없어? 동생, 누나, 오빠, 형. 안녕 동생. 엄마가 동생만 좋은 거 사주고 너 안 사주면 짜증나잖아. 그럼 둘 다 x 달렸는데 왜 얘만 변수로 봐? 왜 차별해? 알겠어? 괜찮아? 예. 자,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린다. 수치 대입으로 푸세요 그냥. 알겠어? 네. 11번 못 풀 것 같은데 시간이. 자,